안녕하십니까. 홍농TV입니다. 오늘은 생강농사를 서산에서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 세 분을 모시고 생강농사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우 사장님 생강 금년에 얼마나 심으실 거예요? 1000평 심으려고 합니다. 또 우리 이 사장님은? 2,000평. 예. 우리 이 사장님, 이범 사장님. 한 6,000평 정도. 6,000평. 지난해 생강농사 잘 지셨잖아요? 예. 대박 났죠? 대박. 아직 빠르고 하는데. 예. 작년에는 잘 됐어요. 몇 년 만에 잘 지신 겁니까? 5년 만에. 아, 이거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강농사 정답은 땅 살리기와 두둑은 좁게, 일함은 깊게, 배수 관리에 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생강농사 하는 전국을 다 돌아다녀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생강을 많이 심는 게 이제 안동, 영주, 전라도, 봉동, 서산, 당진인데 전국적으로 생강 재배 면적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강은 이제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캐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생강농사 이제 오늘 교육을 좀 서로 전문가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금년에는 생강 총자의 15배 정도 농사 짓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사장님은 지난해 몇 배 농사 지셨습니까? 10배 정도 나왔어요, 10배. 예,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강농사 한번 지어보죠. 여기에 이제 울진 앞바다에 갔다가 제가 이제 바다 가운데, 백사장에 돌 틈에 있는 이 소나무를 보고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소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먹고 살려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마디씩 던지고 간다. 그러나 먹고 살라고 먹이 주고 가는 사람은 없다. 나는 망고 풍상을 겪고 살아간다. 유물대 거센 파도가 물보라를 일으키고 나를 덮치고 나면 온몸이 쪼그라든다. 밤이슬 비가 나를 살려준다. 먹고 살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바위뼈를 녹인다. 이런 소나무가 이런 심정일로 우리가 생강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생강농사 지시는 분은 땅이 안 보이도록 미스테이프 잔뜩 갖다가 놓고서 갈아엎고서 심어버리니까 생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생강은 심었는데 온데간데 없네. 난감하네. 나를 이렇게 죽어가도 되는가요? 미스테이프 잔뜩 넣어 내가 이렇게 땅속에서 가스러 죽고 거름독에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혹시나 나올 거라고 기다리는데 이미 때는 늦었다. 현기증 난다. 그런데 안 심고 모습이 아른거린다. 안 심고가 심지 말라고 했을 때 심지 말 것을 환장하겠네. 이거죠? 맞습니다. 답이에요. 예. 잘 되면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스텝이 놓고, 이 두둑의 문제도 여기 보셔요, 이거 1m 50은 될 겁니다, 이거. 그지 지난해 같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러면 배수 물량일로. 이 미스텝이가 토양에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나오고, 또 이제 종광이 이제 토양 속에는 좋은 균보다 나쁜 균이 많아지니까 종광 속일로 또 지제불로 침투돼 갖고 이렇게 죽어가는 거죠. 생강이 나와서 죽기 시작하면 칼 때까지 죽는 게 이 생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싸게 팔아도 돈이 된다는데 나는데 생강은 수입 낼 수 있는 농업이다. 국내 시장은 변하는데 산지는 안 변하고 있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랑 두둑 미스텝입니다, 이게. 이 두둑을, 생강 두둑은 무조건 1m 20, 1m 50 이렇게 심는 줄 아는데 좁혀봐라, 이거 좁혀봐라. 우리 옛날에 알타리 심어봤잖아요. 두둑 넓게 했다가 좁게 심으니까 알타리 안 죽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생강을 4포기, 5포기 심는 것보다 그렇게 심어놓으면 양쪽 가생이는 큰데 가운데는 생강이 무게가 안 나가고 이게 분할이 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게 돌이켜보면은 누구한테 잘못이 있을까? 이게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우 사장님. 생산자지요. 생각나죠. 우 사장님 겪어보셨잖아요. 네, 제가 작년에 20년도에 네 개 심은 데 있고 3개 심었는데 네. 3개가 낫더라고요. 훨씬 낫죠. 네, 사장님 말씀 맞아요. 올해 2개를 한번 해보세요. 더 줄여갖고. 물 빠짐이 잘 되면 3개 심지만은 물 빠짐이 안 좋으면 2줄을 심어보시라 이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농기계를 이제 좀 배줘야죠. 그렇죠. 그 부분이 우리 이범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에 많이 줄이려고 그래요. 내가 작년에 120년 저는 밭이 물 빠짐이 좋은 밭이라 예.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요번 경험으로 봐서 더 줄여서 기계에 이제 이렇게 캐게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더 반 정도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는 네, 세 줄? 세 줄이나 두 줄이나 두 이렇게 줄이나. 해보려고 반반 나눠서. 예, 세 줄, 두 줄, 이제 토양에 따라서 네. 배수 잘 되는 데는 그렇죠. 이제 세 줄로 가고, 안 되는 데는 이제 두 줄 쪽으로 네. 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 살리기, 가뭄, 관수, 이거거든요, 이거. 토양은 또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잘 해주셔야 된다. 우리 농가는 이제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죠. 이제 면적이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0평 심어도 3000평 심은 사람보다 수확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제 단일 면적당 이제 수량 싸움이다. 이거죠. 그래서 생강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 단일 면적당 생산량 품질이죠. 이쪽 농사 잘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은 죽어가 버리면은 생강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죠. 생산량이 감소되고 품질이 저하되고. 이런 밭들은 이제 토양 소독,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종자 처리해서 심고 이제 등록된 약재와 같이 주시면 되고요. 첫째는 두둑 리스크를 넣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생강농사 갈수록 왜 힘들까요? 이제 처녀지가 없다는 거죠. 첫째는 그죠? 다연작지고요. 이웃 농가 따라서 시장 가는 경우 이건 이제 관행적으로 우리가 힘드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두둑만이라도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종자 소득 철저하게 하고. 그럼 투자하면 그 이상의 소득이 될까? 이거를 망설이는 거예요. 농사 지시는 분들이 이때 봄 되면 돈이 없으니까 토양에다가 투자를 못 하는 겁니다. 나오는 생각은 안 해. 들어갈 때 생각만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 1등 농사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 또 이제 변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된다. 생육 시기별, 날씨 예측, 미숙 대비, 연작, 가뭄, 습해. 이걸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미리 준비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일왕, 두둑, 배수 관리. 이거 잘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생강 재배의 기본 조건이 이제 생강 재배된 환경에, 토양 환경에 이게 좌우가 되고요. 이제 노력을 하면 이제 곱이 되고 생강까지 바뀌면 제곱이 되는 생강 농사인데, 생강이 자라는 습종을 알고 균형 있는 시비와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히 물 주어갖고 상품성 있는 생강을 2배 생산하는 건데, 우리 이사장님 4년 동안 고생하시고 작년에 이제 성공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실패 봤을 때는 얼마나 캐셨어요? 거의 뭐 반 정도. 반 정도? 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지난해 생강 얼마씩 받으셨나요? 키로당? 작년에요? 작년에. 파는 거? 예. 아직 안 팔았죠. 아, 다 갖고 계세요? 네, 지금 다. 그래서 올해는 대량이 한번 해보려고 농가가 있으니까. 한 번에 목동 잡으시겠네? 아니면 죽는 거고. 예. 그 이제 정강이로도 좀 팔으시겠네? 아니 그냥 그렇고 한 반 정도는 그렇고 이제 종광을 누가 찾으면 이제 팔고. 그 사장님 종강 좋으면 이제 유튜브 나가면 사장님한테 종강 구현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강 잘 하셔갖고 종강도 판매하셔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이제 땅을 살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미수태비를 넣게 되면은 이제 토양에 이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토양에 들어가면 이제 4개월 내지 6개월간 지속형이 필요한데, 이게 금꽃 미생물을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접종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넣어주게 되면 일단 토양이 부슬부슬해집니다, 토양이. 우리 이사장님 지난해 써보셨다며? 예. 어때요? 부실부실해지던가요? 땅은 좋아지더라고. 예, 땅 좋아지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서산, 당진의 무리 지역계 땅들이 문제가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말르면 홀밑끝도 안 들어가고, 이런 토양에다가 넣어주면 이제 토양이 부슬부슬거리고요. 통기성이 좋아지고 산소 공급이 잘 됩니다, 이게. 그리고 생육 촉진도 되고 지원 상승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이제 불용성 인산 이런 것들을 가용수를 바꿔주는데, 비료, 수분, 용타를 갖다 억제시켜주죠. 사질토에는 이걸 억제를 시켜주고, 또 점질토에는 토양을 부실부실해주게 되니까 좋고요. 특히 가뭄, 뿌리 발달이 잘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다. 이게 이제 경북 영주에 이제 우리 권 사장님은 이제 한 3만 평 농사를 지어갖고,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에 올렸던 분입니다. 생강밭이 아니라 들어가면 대나무밭이에요.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이게 죽은 데 없잖아요. 잘 됐죠.
이분은 이제 땅 살리기 가뭄 방지를 놓고서 이제 하신 겁니다. 그래갖고서 근데 일단 서산 땅 보다는 사질토예요, 거기가. 서산은 이제 황토 땅이고. 예. 이거 우사장님네 생각밭입니다, 이게. 2019년도 10월 1일 생각, 내 인생 내 팔자, 과습으로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줄 몰랐다. 생각이 그러는 겁니다. 그때 우사장님네 밭, 요 아래쪽에는 과습이 들어가고, 요 위쪽에는 쌩쌩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스프링클러에 중복 살포된데, 물 몰린데, 이런들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미스텝이 질소가다 과습 고온이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배수 관리를 첫째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미스텝이거든요, 이 미스텝이. 똥은 싸놓으면은 이게 건드리지 않으면은 냄새도 안 나. 근데 발효도 안 돼. 건드려야지 냄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토양에다가 넣는데 우리가 돈분에는 14, 20, 11, 개분에는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데다가 300평에 3톤을 집어넣는다면은 여기 개분 속에 있는 질소가 54kg 들어가요. 또 우리 생강밭 또 비료 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평에 70kg 이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질소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토양에 들어가서 분해되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퇴비 살포기 갖고 이렇게 뿌려주는데 이 생강밭 이런 미스퇴비를 낼 때는 한 달 전 40일도 괜찮습니다. 미리 갖다가 넣고 우리 땅 살리기를 50평에 하나씩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200평이면 300평에다 줘도 됩니다. 이 퇴비, 미스퇴비 많이 들어가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균이 여기에 정착이 돼갖고 이 퇴비를 빨리 발효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퇴비도 4개월 내 6개월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황토 땅들 비 오면 짓벅거리고 사는 데는 요 헤메소를 같이 넣어주게 되면은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으면 이제 작물할 때 공급을 해주죠. 이게 500배 불어납니다, 500배. 그래서 이게 가뭄을 완전 해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가뭄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에 이 생강 농사가 됐던 모든 농사는 물만 안 주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물 때문에 이제 유해균도 하고 습해받고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땅을 살릴 수 있나요? 작물의 연작으로 발생한 연작 피해 크게는 이제 병균, 병해, 토양의 산성화, 밀양요소 결핍, 토양 미생물로 인한 문제. 이제 모든 식물은 이제 뿌리로부터 토양 속에 미생물이 활성화돼 갖고 염류라든가 이런 걸 분해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 살리기는 이제 300평에 우리 사장님들이 갖고 있는 퇴비하고 병해에서 쓰시면은 6포만 넣으면 됩니다. 6포. 그리고 이제 이것만 쓰시겠다 하면 한 15포 정도. 그렇게 놓으면 이제 평당 500원 투자로 땅도 살리고 작물의 연작장애도 해소하고 토양병, 특히 생강은 이제 흑색소금병, 역병 이런 거에 효과가 좋고 가스장애가 이제 덜 일어나죠. 토양은 이제 생강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터전인데 이 질퍽거리고 비가 오면은 이제 질퍽거리고 가물으면 이제 딱딱한 토양. 이 뿌리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좋은 퇴비, 우리 땅 살리기를 꼭 넣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좋은 퇴비, 잘된, 발효된 퇴비만 넣어도 이렇게 통기성이 좋아진다. 그리고 양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뭄을 찾지 않답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퇴비를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좋은 퇴비만 잘 써도 석회를 안 넣어도 될 정도로 토양개량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피량이 늘어나야 돼요, 여기. 근데 우리가 이제 비가 오고 딱딱해져 버리면 여기 공기층이 없어져 버리니까 여기서 썩는 원인이 되죠. 이제 질퍽거리고 이런 문제가 이제 그래서 생긴다. 그래서 이제 옥수수 이거 엑스칼리버 처리한 거 아닌 건데 대도 굵고 뿌리도 좋잖아요. 이 옥수수 키만큼 뿌리 내려갑니다, 이게. 그래서 옥수수 심었던 밭, 호맥 심었던 이런 밭들은 이제 깊이 가리를 하고 그러면 통기성이 좋아지죠. 산소 공급이 잘 되고. 그래서 이런 밭들을, 그래서 생강밭, 목장밭들을 많이 찾아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유기물 함량도 충분하고, 그래서 좋은 거죠. 그래서 토양의 문제점은 이제 연작장애, 비료과다 사용, 미스텝이. 이제 결과는 이제 무엇이 나타나냐? 미생물 활동이 저하돼 갖고 통기성 배수 불량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윤작도 하고 그러는데 좋은 퇴비만 써주게 되면은 좋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생강밭에 또 두짓기도 하잖아요. 네. 포크레인 갖고 네. 연작 때문에. 이 땅 살리기 같은 좋은 퇴비,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서 토양에 미생물이 뒤집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염류 분해도 잘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미숙퇴비는 이제 가스가 발생되죠. 그래서 이게 산소를 고갈시켜 버립니다. 이게 토양에서. 제일 문제가
그래서 생강,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토양 속에 산소가 10에서 15% 정도 돼 있어야 구분이 잘 되는 거예요. 미스테리 자체에서 병원성 세균이 병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요. 또 이제 해충을 불러들이지 않습니까? 고자리파리. 이게 우리가 해충을 오라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미스테리 넣으면. 마늘, 양파, 생강 이런 데 고자리파리들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 생강밭은 이제 서산에 우리 우사장님하고 같이 갔던 밭인데 이 물 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거죠. 물 주는 것도. 그래서 이 높은 데는 안 죽고 깊은 데는 죽고 이게 생강 파종하고 나서는 여기가 훨씬 더 빨리 나왔을 거예요. 더 좋았고. 근데 장마지고 나서 물이 다 쏠려버리니까 여기가 과습에 의해서 미스텝에 의해서 통기성 부족이 이렇게 죽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스프링클러로 물을 주실 땐 동시에 줄 게 아니라 위에 3번 줄 때 여기 한 번 정도 주거나 말거나 해도 돼요. 근데 우리 다 같이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죽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이제 구강서부터 썩어버려요, 이게 이제. 그래갖고서 이게 이제 자라다가 이렇게 돼서 지저분도 썩고 이거 상처가 다 이렇게 돼서 이제 노랑병, 입이 이제 노랗게 돼서 이제 노랑병이라고 그러죠. 완숙 퇴비를 넣어주게 되면 이제 잘 발효된 퇴비는 토양의 병균을 잡습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 속에는 좋은 균하고 나쁜 균하고 군락을 이루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균이 많아지면 나쁜 균이 활동을 못 해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보습력도 좋아지고 수분을 많이 간직하는 능력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대나무 밭이죠, 이게. 제가 이제 하와이하고 중국 쪽에 가서 생강밭을 가서 보면 하와이는 평균 기온이 22도에서 25도입니다. 제 키많아요. 이게 대나무 밭이에요, 대나무 밭. 그 비가 폭우성 비가 안 와. 우리나라가 농사 짓기가 가장 어려운 게 7, 8, 9 폭우성 비 때문에 우리는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풀하고 전쟁입니다. 거기는 물도랑 밭도랑도 없어.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비 왔다가 또 햇볕 나고. 그래서 생강은 또 반음지 식물이지 않습니까? 요게 22도, 25도, 30도 미만에서 제일 좋아요. 지난해 생강 농사가 왜 잘 됐냐? 50일 동안 비가 오면서 해가 많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생강이 배수만 잘 시켜놓은 분들은 농사를 지난해 잘 졌죠.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온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좋은 퇴비를 쓰게 되면 이제 연작장애와 관계있는 토양 전염병인 사상균, 이 나쁜 균이 수가 증가하고 방성균이라든가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의 문제점은 이래서 생긴다. 그래서 이 토양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농사 짓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탄질류가 20대 1이었을 때 가장 좋다. 그래, 근류병, 청고병이 발생한 이유를 보면 토양에 탄소가 줄어들어갖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작물의 뿌리에 뿌리성병을 일으키는 거나 이제 부러지기 쉽죠. 그래서 이제 상처받은 곳에서 즙액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병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균이나 사상균이 찾아오면 잠시도 못 버티는 거죠. 역병, 근류병, 청고도랑 선충. 이게 다 미스테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버리면은 퇴비 내지 말고 잘 발효된 퇴비 내든가 안 내고 그냥 농사 지시고 추빌로 농사 지셔도 돼요. 우리 이사장님 그렇게 해보니까 되잖아요. 네, 작년인지가 그렇게 했어요. 한번 사례 좀 얘기해 줘 보십시오. 뭐 심을 때도 좀 비료도 안 썼고 TV도 안 내고 다 난 상태에서만 여기다 웃거름으로만 그렇게. 물거름 몇 차례 주셨어요? 아, 2번 줬어요, 2번. 그럼 7월 말, 8월 말 이때. 장마 오기 전에 한 번 줬고. 예. 그렇고 장마 끝나고 나서 한 번 주고. 북주기는 몇 번 하셨어요? 예? 북주기. 북주기는 내가 신고서 그때 막 집을 잡아서 놀러 갈래. 그때 당시 1학년 붙여가지고 한번 복토해주고. 예. 그러고는 못했어요. 그런데 배수가 잘 되니까. 배수가 잘 되니까.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양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 되고 의사 역할 되고 토목기사 역할 되는데 제 엑스칼리버를 주게 되면 공중질소를 고정해 갖고 식물한테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땅 살리기 속에도 이 공중질소를 고정하는 근권 미생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항생물질을 만들어 갖고 식물의 뿌리를 병균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생장 촉진 물질이 나오니까 이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떼알 조직이 미생물에 의해서 떼알 조직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포크레인을 투입지 않아도 공기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미생물을 잘 이용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좋은 퇴비를 잘 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땅 살리기 위주로 이제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기물의 효과, 이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비료를 줘도 우리가 15일에서 20일밖에 안 간답니다, 이게.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고, 우리 땅 살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균이기 때문에 4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됐든 미스테비가 됐든 유박이 됐든 같이 이균이 접종이 돼갖고 한 4개월 내지 6개월이 가죠. 그래서 이 좋은 퇴비만 쓰게 되면은 우리가 석회를 안 넣어도 된다 겁니다. 그래서 이 미숙퇴비, 미숙 유기물이 미치는 영향,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미숙퇴비가 들어가면은 미생물이 토양에서 산소를 소비해버립니다. 토양이 환원 상태로 되죠. 환원 상태는 뭐야? 아까 가라앉아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철과 망간, 용해가 식물에 독작용을 하고 식물에 우리가 칼이라든가 아무리 많이 넣어줘도 방해를, 흡수를 못하게 합니다. 산도가 낮아지죠. 그리고 인산이 고정되고요.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 공격을 하는데 뿌리 부패의 원인이 여기서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지상부가 약해지고요. 뿌리 부패에 의해서 노량병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숙퇴비는 넣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발효를 시켜야 되겠죠. 우리 우 사장님, 그래서 버린 것 같지 않아요? 사실 맞아요. 맞죠? 예. 오늘 수강료 3번 많이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 타수하겠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권 미생물의 양분 흡수 이동이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를 분이 이제 침지처리, 생강제 침지처리하면 뿌리에 정착해서 뿌리를 보호해주고요. 미생물 분비물이 항생물질을, 오옥신을 분비해갖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켜갖고 사람 이름 말하면 예방주사 맞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양 속의 나쁜 미생물은 우리 몸에 피돌듯이 돌다가 연약한 부위에 침입을 해갖고 이제 뿌리를 녹이거나 입고를 되거나 탄저병이 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물리성 악화의 요인이 이제 잦은 관수, 경운일로 해서 이제 토양 구조가 이제 파괴가 되고요. 토양 다짐을 해서 통기성, 투성이 이제 불량해지고, 과습에 의한 토양의 공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미스테비에 의한 탄소가스 농도가 증가되고요.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다량의 미발효된 퇴비, 가축분, 개분, 돈분, 이것들이 이제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진흥청이라든가 기술원에 가면은 박사님들 똑같은, 그분들이 또 이 자료를 줘서 저도 이렇게 발췌를 해갖고 만든 거고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권위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비료는 이제 물에 녹아서 이온 상태로 이제 작물이 흡수하지만 퇴비나 유기물은 이제 미생물 분해에 의해서 이게 이제 흡수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제 흑농 4종 세트가 있습니다, 4종 세트. 그래서 이제 기비로 땅 살리기 유기질을 50평에 하나 넣고 종자는 엑스칼리버로 처리하면은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이제 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 생육 촉진이 되고 수확량도 증가되고 조기 수확되고요. 무게도 증가되고요. 토양에서 나타나는 이런 병들이 없다. 그리고 신선도가 수확 후에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4종 세트 이제 재배를 이제 생강이 나오고 나서부터 등록된 약재에다가 하나 또 유기폐백을 주기적으로 주게 되면 이제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으로 이제 해갖고 뿌리 비대도 잘 되고요. 또 이제 저장도 잘 됩니다. 이게 부패도 덜 일어나고요. 병에 덜 걸리니까 이런 것들이 좋고요. 이제 단 한 번 종자 처리로 이제 수확기까지 효과가 있는 게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꽃병, 시드름병, 기내병, 토양병, 또 밝은 발화 촉진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농작물의 유해 미생물은 이제 병원성 곰팡이, 신가루, 덕병, 독인, 탄저 이런 것들이 다 90%가 이 곰팡이 때문에 나는데 엑스칼리버는 이제 곰팡이 잡는 겁니다. 이 병원성 세균, 요 생강에도 이거 많잖아요. 작물 조직에 침입해서 무름병, 시드름병을 유발시키고 유해 세균, 이게 이제 그러나 토양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치유가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는 이제 페니실린, 마이신 만드는 항생물질입니다. 이게 살균제에 섞어서 죽지 않습니다. 이게 모든 농약과 혼용이 잘 됩니다. 그리고 유해 병원성 유해 곰팡이를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세포벽을 녹이고 항생물질을 분비해서 유해균을 죽이거나 억제시켜주고요. 뿌리에 공생해서 이제 오옥신을 분비해서 밝은 생장 촉진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추위, 가뭄에 견디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제 농약도 아닌데 농약처럼 효과가 있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종자에다가는 코팅, 침지, 토양관주, 포위관주인데 입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이쪽에 생강, 마늘, 양파 이게 다 토양병 때문에 생긴 겁니다. 여기 억제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행제도 아닌데 이제 여행제처럼 이제 효과가 있고 이식에 따른 이런 거에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강농사 이제 진짜 지어봐야죠. 이게 이제 생강농사 종구 선택 및 쪽 굴리기를 소독을 잘해야 된다. 이 생강은 지난해 서산에 장동에 그 중국산 생강 제가 그 아주머니네 갔다가 제가 같이 소독도 해주고 왔는데 이 종구를 받아갖고서 이제 이게 이제 종구 쪽 굴리게 해갖고 물 500리터짜리 같으면은 여기다가 350 정도 담으면 좋습니다. 그래갖고 엑스칼리버 2봉 내지 3봉을 넣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게차로 들어서 넣었다가 한 30분 정도 담궜다가 건져서 심으면 돼요. 이렇게 넣었다가 건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도 하고요. 이쪽 굴리기를 뭐 우리 전문가들이시니까 이제 매년 해보셨으니까 잘하고 이 싹 틔우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싹 틔우기에서 심습니까? 그냥 심습니까? 작년에는 싹이 한 거의 1cm 조금 못 미칠 정도로 나왔을 때 저는 그때 그 잘라가지고 심었거든요. 예. 너무 크니까 그 순이 부러져서 오히려 한두 개 희종한 게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사장님은요? 싹 틔우기? 예. 그래서 이 싹 틔우기 할 때 온도가 이게 22도에서 이제 한 30도 났다가 변온을 시켜갖고 내려갖고 24, 5도에서 싹 틔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게 굵게 나옵니다, 싹이. 이게 온도를 30도에다 놔줘버리면 가늘게 나와. 그래서 이 싹 틔우기를 잘 하시고, 종자 소독을 잘 하시고, 그래서 뭐 매년 하시는 거니까 이건 잘 하시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두둑은 좁게, 이 두둑을 금년에는 지금 토양 상태에 따라서 2줄, 3줄, 4줄. 4줄 하려면 이제 거북이 장등이 뭐냐 만들어갖고 배수를 잘 하게끔 해주고, 1항은 이제 깊게, 이제 배수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됩니다. 답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하고 미스테비를 해결 못하면 안 되죠. 지난해 여기 이제 장동에 이분네 이제 갔었는데, 이 수입 생강을 받아갖고, 이제 오는 시간도 있잖아요. 이 농가가 와서 또 3일 동안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쪽 굴리게 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줄줄 흘러. 그래갖고 제가 같이 해치고, 이제 하나로 뚝을 물 500리터에다가 조루관주를 해줬어요. 그냥 쫙 갑바에다 널어놓고. 그리고 해서 심을 때 아주 제가 좀 걱정스러워했거든요. 근데 농사 잘 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땅 살리기 놓고 종자 소독하고, 간만에 그 사장님도 농사 아주 잘 지셨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균성, 물음병 이런 데다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물 넣었을 때 이렇게 됐죠. 이렇게 물이 줄줄 흐릅니다, 이게 봉탄에서. 그래서 제가 가서 이걸 해서 같이 이 아주머니 이제 넣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물이 흘러가고 이렇게 널어놓고 이제 하나로 뚝을 놓고 여기다가 그냥 조루를 뿌려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말려갖고 쪽 굴리기를 해갖고 심었는데 잘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강 종자가 이러면은 이거 이제 생강 심고 나면 나중에 껍데기만 있는 거 이게. 이 썩은 거 이거 갖다가 심어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종구를 첫째 이제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제 소비지에서 제값받는 이제 고품질 생강. 이분은 이제 지난해 이제 10월 초에 일찍 하셨어요. 그래갖고 홈플러스에다가 이제 GFP 농산물 내갖고 했는데 키로당 가을에 6,000원씩 예, 납품을 하더라고요. 그럼 6,000원 가을에 받으면 괜찮잖아요. 그렇죠. 평당 10kg 나오면 6만원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생강 농사가 노지 농사 중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더 높고, 이제 돈도 가장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병해충 쪽으로 가면은 이제 비교적 이제 비옥하고 물 빠짐이 좋은 데서 대면역 재배가 용이하다. 그래서 올해 이사장님은 6,000평 심으신다고요? 네, 그 정도 심어요. 예. 지난해는요? 작년에는 2,000평 심었었어요. 올해는 2배, 3배 늘리시네. 고구마 심었던 데를 바꿔서 그렇게 바꾸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생강 캐는데 이 서산 땅에 이제 문제가 생강 캘 때 흙이 많이 달라붙잖아요. 예. 근데 여기는 흙 안 달라붙잖아요. 여기가 이게 기계로 이거 저기를 굴치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트랙터로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집에 이제, 물론 이제 서산 땅 보면 여기가 이제 사질토입니다. 근데 이제 서산 땅에 이제 비만 오면 질퍽거리고 마른 토양도 우리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수확할 때 여기 흙이 훨씬 덜 붙어요. 이 생강 캐갖고 흙 달라붙으면 이거 흙 떼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인건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500원 투자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까 안 된다. 생강 잘 되고 흙 안 털리고 흙 잘 털리고 그러니까 인건비만 해도 그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뭄방지에 넣어주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이제 선별을 하고 있는데 흙이 서산서 생강보다가 여기 가니까 흙 안 달라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뿌리 썩음 증상은 이제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미스테비가 이제 발효되면서 후발효되면서 뿌리를 이제 부패시키는 거죠. 그래서 생강 재배 시 문제점이 연작에 의한 종구 퇴화 및 토양 전염성 병의 발생,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처녀지를 많이 찾으러 다니잖아요. 처녀지 찾으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효된 탭이 쓰는 게 좋다. 그래서 산상 토양에서는 이제 토양 물성 악화로 이제 생육이 저조하고 관수시설 미비로 이제 파종 후 건조 시 개경비대가 이제 저조해지죠. 화학비료 및 미스테비 남용은 이제 토양 관리가 이제 미흡했을 때 생겨버리고요. 장마가 고온다습 환경에서 이제 줄기썩음병이 이제 발생이 많고요. 그래서 이 8, 9월 달에 우리가 이제 여행제들을 잘 안 주죠. 그때쯤 되면 이제 9월 달 찬바람 나면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이때가 이제 그 생강 비대기거든요. 생강 비대가 22도 전후 때 가장 잘 됩니다. 그때 등록된 약재에다가 FF액 하나를 주게 되면 영양생장을 생식생장을 바꿔주고요. 또 수확 후 부패율이 훨씬 덜합니다, 이게. 그래서 요거를 좀 잘 해주시는 게 되고요. 발화단계에서 이제 최저 온도가 이제 18도 이상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온도가 18도 이상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 서산이나 이쪽은 5월 초 돼야 됩니다, 5월 초. 그런데 생육조건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사장님 지난해 언제 심으셨어요? 저는 항상 5월 4일, 5월 4일. 우리 우사장님은요? 전 4월 중순에 싶습니다. 3월 중순? 4월 중순. 4월 중순. 그래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생육이 정지되는 온도가 이제 15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호흡에 의한 양분 소모가 적어야 이제 개경 비대가 잘 되고요. 싹 틔울 때 아까도 말씀드린 변온 관리, 발화가 잘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온이 낮으면 이제 발화 불량이 일어나죠. 지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이제 뿌리 확대도 이게 잘 안 되고요. 가습과 고온이 겹치면 줄기썩음병이 이제 다 발생되고, 개경비대의 가습은 통기 부족으로 비대 불량이 된다. 그래서 이 통기 부족, 산소 공급입니다. 이게 산소. 이런 쪽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리적 특성 토양 수분 보면 토양 수분이 정체되면 산소 부족으로 이제 부패된다. 아까 얘기했죠. 토양 수분이 10% 내에서 발화율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 수분이 좋아야 된다. 토양 수분이 많을 때 개경 굵기와 넓이가 이제 커지고요. 이제 부식질이 많은 사질양토가 좋은데 이런 토양이 이제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토양 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6.0에서 6.5. 요걸 pH 검사를 하시던가 안 내면은 이제 산도가 떨어지면 꼭 소속해 갖다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청분성이기 때문에 건조에 약하고 관수 생육을 촉진시켜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신 거 좋고요. 좋은 밭 만들기 작업은 뭐 우리 사장님들 잘 아시잖아요. 이거. 좋은 퇴비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토양 검정은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넘치는 건 안 주고 모자르는 건 주고요. 그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신선 유기물이라는 건 이제 완수 퇴비입니다. 이게. 덜 썩은 퇴비는 토양을 죽게 하고 가스 피해를 준다. 이게 제일 문제죠. 그래서 땅 살리기가 같이 들어갈 때는 이제 비료를 감량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감량하고 나면은 크게 우리 생산비에 더 크게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강농사 기비서부터 수확까지 평당 한 7, 800원 정도 더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게는 1,000원. 그 정도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토양 속의 산소 공급입니다, 이게. 흙 속의 식물의 뿌리와 다수의 미생물이 활발한 호흡을 하고 있다. 흙이 과습할 때 기상이전의 비는 더욱 감소하고 공기통이 나빠지고요. 그래서 작물은 순조로운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 공기 속에 이게 10% 내지 15%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소 요구량이 높은 생강, 고구마, 토마토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토양 환경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하시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평당 좀 대개 이제 사방 한 30cm 정도 심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으시는데 이제 우리 300평에 몇 킬로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은 종자가 평당 한 1.3kg 정도 들어가나요? 한 짝까지면 100kg, 한 짝까지면 한 130평 심어요? 그건 이제 조금 뭐 생각에 따라 자르기 나름 140평, 140평, 150평 한 짝. 그 정도 심죠? 네. 한 짝까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산에도 이제 국내산보다 중국산들이 많죠? 네. 이게 이제 수량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수량 수량도 많고 그 발이 굵으니까 굵지. 재래종보다 그래서 그 소비자 선호도가 좋다 보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저기가 커서. 네, 발이 음. 굵으니까. 그래서 토양의 이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제 유기물, 병원균 감소, 좋은 탭을 써야 되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비가림은 안 하고 있죠. 못하죠. 그 이제 강원도 철원 쪽에 가면 이제 비가림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비가림 재배를 해서 일찍 나와갖고 추석 전에 팔아오면은 이제 돈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싹 틔우기는 이제 이렇게 22도에서 28도 이렇게 하는데 7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는데 22도나 24도 여기에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찍 심으면은 이제 부패율이 높아지고요. 내륙 지역은 이제 우리 서산 당지는 이제 5월 상중순, 늦어도 이제 5월 하순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조숙 재배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트 육면을 해갖고 심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기 수확을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하우스를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생강 재배해서 이제 이 집덮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장님은 비닐도 덮어보고 부직도 덮어, 그냥 집만 집만 덮어보셨어요. 덮었어요. 그 전에는 위에다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예. 굳이 뭐 그 차이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아예 비닐을 잘못하면 비닐이가 더 오히려 해 입을 수도 있어가지고 예. 그냥 늦게 심고 그냥 집 덮고 뭐 나는 시기는 거의 뭐 6월달 돼야 서로들 다 나기 때문에 큰 뭐 의미가 없더라고요. 남들은 뭐 좀 한 달 정도 빠르다 하는데 해보면 뭐 거기나 뭐 나 아는 덮은 거나 뭐 비슷해요. 우리 우사장님은 피복 재배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걸 안 하고 작년 같은 경우 20년도에 봤을 때 비닐이 하고 그 조기 촉진 재배한 사람부터 수확량 많이 나왔어요. 뭐 해갖고? 저는 수확량이 그 사람들보다 많이 나왔다고. 전 열심히 아, 가까이 저기 나왔습니다. 그냥 집만 덮었는데? 네, 네. 그 대신 이제 여기 흑로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농사 지었을 때 사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지었던 그런 부분이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비닐이 비가림 시설한 사람들보다는 수원하진 않았어요. 저는 인건비 이런 게 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이제 재작년에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빈밭을 만들어 놔갖고 네. 작년에 이제 준비를 좀 잘 하셨잖아요. 네. 땅 살리기 넣고 이제 종자 처리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낫죠? 그렇죠. 10배는 하신 겁니까? 12~3배 나왔어요. 어우, 잘 되셨네. 농사 잘 지셨네. 네.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 노하우 갖고 농사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모시고 오늘 내가 교육하는 것도 지난번에 이제 생강 동영상을 올려놨더니 그 문의 전화가 엄청 많아갖고 그래서 저 혼자 앞에서 떠드는 것보다 실제 재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거 모셨습니다. 이제 수분관리 토양의 이제 통기성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작물의 뿌리에 전류된 당을 분해하여 에너지 발생 시 키를 시키기 위하여 산소 호흡을 이제 이게 산소를 흡수하는 호흡을 한다는 거죠. 흡수할 산소가 토양에 부족하면 당이 호흡 분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에너지가 발생되지 않아서 뿌리는 활력을 잃고 생명 활동을 중단하게 되며 최소한의 호흡도 곤란하게 되며 뿌리는 썩고 무방비 상태로 병균 침해를 받는다. 이게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둑은 좁게, 일왕은 깊게 배수 관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뿌리 호흡과 산소 요구량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흙 속에 분해 가기 쉬운 이제 유기물이 많고 지온이 높으면 미생물은 유기물을 왕성히 분해하고 산소를 소비시킨다.
작물이 순조로운 생육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 공기 속에 10% 정도의 산소가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퇴비를 써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산소 부족이죠. 어떻게 과습에 의해서, 미숙퇴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같은 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제 뿌리 기능 저하는 습해, 고온, 농도장애, 병해 등 뿌리로 흡수하기 어려운 미량요소 결핍 증상 발생 시 품질 향상, 병해 예방, 특수 목적을 위해서 실시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서 이 미분해됐던 미량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흡수하기 좋게 만들어주고 공급을 만들어주니까 산소 공급이 잘 돼갖고 잘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무병종자,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해서 엑스칼리버로 침종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30분 동안 하루 전에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하루 전에. 그리고 농약 줄 때는 이제 이렇게 적용약제에다가 하나로 뚝 FF 이렇게 살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전염병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뿌리 썩은병, 이게 이제 피시움, 후자리균, 이것서 이제 곰팡이균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6월 상순서부터 이제 8월 달까지 계속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방제 약재로는 이제 토양을 산성화를 일단 중화시켜야 되고요. 약은 요즘에 나와 있는 약들 많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카트라든가 명작이라든가 이런 약을 같이 섞어줄 때 이제 엑스칼리버하고 같이 섞어주시면 좋고요. 이제 지제부에서 이게 이제 많이 발생하고 구강에서도 많이 발생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균핵 생태로 이게 다 이제 월등하여 균사로 침입하는 거죠. 그래서 연작지가 이제 이게 잠복하고 있던 균이 이제 온도 환경만 맞아 떨어지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다가 이제 미발효된 탭이 들어가면 더 빨리 심하게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우스에 쓰는 분들은 이 바사미드 토양 소독 굉장히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제 노지에 많은 면적들은 못 하잖아요. 이건 또 여름철에 지온이 높을 때 해야 되니까 노지 농사에서는 좀 어렵죠. 이제 벌레는 저거 이제 사춘제 이렇게 등록된 약재에다가 같이 주시면 되고요. 지난해는 이제 벌레가 크게 문제 안 됐죠. 어느 해는 이 파밤나방 때문에 생강밭도 망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발생되면은 이런 등록된 약재에다가 약을 주기적으로 예방주를 주시면 됩니다. 이 거세미나방은 이제 꼭 토양살충제. 그래서 생강밭 같은 경우는 이제 300평에 이제 한 봉이 아니라 150평에 하나 정도 넣으셔야 됩니다. 100평 내지 150평에 넣어야 이제 이런 것들도 막아줄 수가 있고, 또 이제 고자리파리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그 담배나방 유충이 이렇게 크면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게 성충 때, 애벌레 때 초기에 방제를 잘 해주셔야 잘 잡습니다. 이런 것들. 어세비나방, 토양살충제 이런 것도 쓰시면 되고요. 이 뿌리응애가 이제 이것도 미스테리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거 의외로 많아요. 뿌리응애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육 상태가 안 좋은 것들은 이제 뽑아서 길센터에 가면 이거 다 보여주니까 갖고 와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나타났다 그러면 약으로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사전 방제를 잘 해주셔야지. 이게 토양 속에까지 농약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고자리파리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다 이제 토양살충제만 잘 주시면 됩니다. 교육 잘 받으셨나요? 네. 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제 돈 내실 시간인데. 예.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행동일로 실천일로 옮겨주셔야 되고요. 투자를 꼭 하셔야 됩니다, 투자. 그래서 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렵다. 그래서 투자는 같이 창출을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사장님 뭐 6,000평에도 600만원 투자하시면 6천만원 나올는지 1억 나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시고요. 또 우리 사장님들이 또 퇴비를 쓰고 있잖아요. 그게 발효된 퇴비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발효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50평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생각이 바뀌어야지 돈이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둑은 좁게, 일항은 깊게, 배수관리, 또 미발효된 퇴비만 안 써도 농사 잘 질 수 있다. 그리고 그냥 그런 퇴비 없으면 비료만 갖고 농사 지면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작아서 그렇지 수량이 안 나와서 그렇지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에는 강하죠. 예, 병에는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자하기 어려우시면은 그냥 두시고 추기우질로 차라리 농사 지시는 게 더 좋다. 이 FF백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정해주는 이제 천연 추출물입니다. 이게
일단은 이제 모든 농약하고 잘 됩니다. 특히 생강에다가 주게 되면 영양생장을 생색생양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구비대가 잘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줄 때 같이 혼용 처리하시면 되고요. 요 하나로 뜨고 이제 살균제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름병, 곰팡이병 잘 안 들을 때 등록된 약재에다가 섞어주게 되면은 방제 효과를 훨씬 더 높여줍니다. 요건 이제 생강에도 총체벌레 있나요? 생강에서 총체벌레 못 본 것 같은데? 이 이제 굴파리는 있지, 굴리파리는. 예. 그래서 요건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담배나방, 파밤나방 잘 안 죽을 때 같이 섞어주면은 이제 살충 효과를 높여주는 거고요. 요건 이제 새토양은 이제 토양 산도 조정도 해주고, 이제 뭡니까, 통기성이 안 좋은 토양. 이게 73가지 광물성 미량 요소거든요. 이거를 관리해주게 되면 이제 토양이 한 15cm 정도 부풀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갔거나 아주 안 되는데 주면은 산도 교정도 시켜주고 미량 요소 결핍으로 인한 이제 연작장애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땅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20kg짜리고요. 여기에 이제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이제 쇼모균을 접종시켜갖고 균체비료입니다, 이게. 그냥 개분입니다, 개분. 100%. 거기다 균을 접종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개분에 들어있는 균이 미발효된 퇴비에 같이 접종이 돼갖고 미발효된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고요. 이거를 넣게 되면 토양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질퍽거리던 땅도 부실부실거리고, 그래서 이제 생강 수확 후에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도 많이 절약되고요. 또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수량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 가뭄방지제는 이제 입자가 이제 쌀래기 같은데 토양의 수분을 머금고 500배 팽창해갖고 가뭄을 연장시켜주는 거지, 이게 가뭄 절대 해결해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은 통기성, 산소 공급 효과도 좋고, 비가 많이 오면 배수 쪽에도 좋고요. 그래서 가뭄도 연장시켜주고, 산소 공급도 시켜주고. 요새 의외로 많이 나가요. 인삼밭에. 특히 하우스에 물 주는 시설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가져갑니다. 겨울철에 하우스에다가 물 주면 곰팡이병 많이 나잖아요. 이거 주니까 물을 안 주니까 곰팡이병이 덜 발생돼 갖고 의외로 하우스에도 많이 나가고 있다. 그런 자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족을 하셔야 되죠, 모두가. 그래서 이제 모두가 만족하는 농산물을 드셔야 되고, 저도 만족하고 생산자도 만족하고 소비자도 만족하는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이 제 흥농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간 되시면 유튜브 보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농사가 다운도 잘 됩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저도 어떡하다 그거 봐가지고서 소장님한테 전화 드렸던 거 유튜브 보고 예, 예. 뭐 영주 어디 거 지가 전부 다 봤어요. 예. 이 친구도 거기서 봤고 예. 유튜브에서 보다가 나도 몰랐었는데 보니까 그런 저거를 해볼래? 보니까 그게 이제 내 귀에 이제 쫄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농촌 저기 그 박사님들 하는 얘기, 사장님이 한 얘기, 그걸 이제 같이 접목해서 맞춰서 들어보니까 우선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걸 저도 느꼈기 때문에 전화도 드렸던 거고 한번 좀 오시라 했던 것도 그래서 한번 저는 올해 한번 써보려고 그렇게 예. 그런 방식으로 올해는 농사를 지어볼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응용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사장님들 농사에 맞는 거는 접목시키고 안 맞는 거는 그냥 흘려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이사장님은 또 지난해 또 써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써보신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 좀 우리 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그렇게 많이 이 친구한테 좀 많이 들어보고 유튜브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보니까 그 땅 살리기라는 게 조금 다 안 써본 거 써본 데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쪽은 땅이 그래도 부실부실한데 그쪽은 또 그게 달라붙어요. 그게 달라붙고 한쪽은 했는데 그게 덜 달라붙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그래서 많이 그래. 생강 그 수확 작업하고 흙들 달라붙으니까 훨씬 수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 땅 살리기를 고구마에다가 한 10,000평 쓰신 분이 있거든요. 지난해 고구마에 칼 때 흙이 많이 달라붙어 갖고 감량을 1kg를 줬었던 거예요, 10kg에. 근데 그분 거는 흙이 안 달라붙어 갖고 감량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량을 안 잡은 것보다 중요한 게 흙만 안 떨어도 그 인건비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우 사장님은 이제 19년도에 생강농사를 버리고 나서 이제 지난해 제 얘기를 듣고 써보셨잖아요. 네. 한번 또 한 말씀 해주셔야지. 저는 이 교육 받기 전에도 저는 제품의 신빙성을 느껴가지고 논에는 2019년부터 제가 계속 썼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밭은 작년에 이제 처음 해가지고 했을 때 제품에 그 믿음이 가고 사장님하고 그 만남에 저한테 인연이 된 것 같아가지고 저 작년에도 이제 풍년이 됐고 수확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그 작년에 13배 했으면 평당 한 13kg 캔 거예요? 예. 잘하신 거. 네. 그래서 잘 됐었어요. 올해 진짜 작년에 많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두 줄 가꾸기나 두 줄 가꾸면 이제 농가들이 고랑이 많이 나갖고 덜 심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덜 시키는데 썩지 않으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 폭에 1kg 이상 나오게끔 농사 지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토양의 상태에 따라서 두두도 두 줄, 세 줄, 네 줄 재배하셔갖고 수량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제 우리가 짓는 농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스스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야 돼, 이제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어 갖고 이제 반복되는 농사 지셔갖고 생강농사 10kg 이상만 농사 지시면 돈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네, 가격이 4,000원, 3,000원이 가도 돈 되는 농사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바쁜 시간 내주셔갖고 고맙고요. 금년에는 생강농사 15kg 농사 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